반갑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어쩌면 훗날 테슬라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날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테슬라를 꽁꽁 묶고 있었던 낡은 족쇄가 드디어 풀려나갔는데요. 의회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테슬라에게 무제한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인 현대차가 과거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초기 설계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을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인재 영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 현대차가 고집했던 방식이 틀렸고 결국 테슬라가 맞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술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께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규제가 풀린 미국, 다급해진 경쟁자, 그리고 국방부까지 장악한 일론 머스크,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합쳐져서 가리키는 2026년의 미래를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방금 미 하원 에너지산업위원회에서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워싱턴의 공기는 우리가 알던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안전이 최우선이다,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뺏는다 라면서 테슬라의 발목을 붙잡았던 규제론자들의 목소리는 쥐죽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딱 하나, 바로 공포였는데요. 바로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게 다 먹힌다는 이 초당적인 공포감 말입니다. 공화당 소속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규제라는 종이 뭉치를 들고 싸우고 있는 동안 중국의 자율주행차들은 이미 실리콘밸리의 앞마당을 달리고 있다. 이것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다. 자,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나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평소 테슬라의 무노조 정책을 비판하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오늘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자, 왜냐고요? 중국산 자율주행차가 미국의 도로를 달리면서 지형 정보를 스캔하고 데이터를 훔쳐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이 의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를 돕게 만든 1등 공신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시진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결정된 핵심 내용, 즉 우리 주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돈이 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FMVSS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한도의 상향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서 제조사당 1년에 딱 2,500대까지만 시범적으로 만들 수 있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에서 로봇택시를 연간 100만 대, 200만 대 찍어내려고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법이 너 안 돼, 너네 1년에 2,500대만 만들어 라고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테슬라가 그동안 사이버캠 양산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족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연간 8만 대부터 시작해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최대 10만 대, 일부 의원들은 아예 무제한으로 풀자고 합의했습니다. 자, 2,500대에서 10만 대 혹은 무제한. 자,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테슬라는 시범 운행 수준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통해 로봇 택시를 세상 밖으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면죄부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수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방법 우선권 조항인데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같은 사람들은 테슬라를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허락해도 우리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는 로봇택시 안 돼! 라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50개 주를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논의된 법안에는 자율주행 설계와 성능에 관한 규제는 연방정부의 기준이 주정부의 법보다 우선한다.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워싱턴에서 OK 사인을 내리면 캘리포니아가 싫어하든 뉴욕이 반대하든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동시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하루아침에 50배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테슬라에게 전지전능한 칼을 쥐어준 셈입니다. 자,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빗장을 풀고 테슬라가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바로 이 시점, 한국의 현대차는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를 보셨나요? 현대차 엔비디아 출신 상무 영입. 언론에서는 단순히 외부 인재를 영입했다, 엔비디아 출신이 왔다라고 점잖게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뉴스의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박민우라는 분, 단순히 엔비디아 출신이 아닙니다. 이분의 이력을 뜯어보면 현대차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그리고 어떤 굴욕적인 인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민우 신임 사장은 과거 2015년, 2016년 당시 테슬라에서 일했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직원이 아니라 테슬라 비전 시스템의 기틀을 닦은 창립 멤버급 인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15년이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하려면 수천만 원짜리 라이다 센서가 있어야 돼, 정밀지도가 필수야 라고 떠들던 시절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만 인간은 눈으로 운전한다, 그러니 AI도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미친 소리를 했는데요. 다들 비웃었죠. 그런데 그 생각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낸 사람이 바로 박민우 박사입니다.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이 AI가 어떻게 인식할지 그 파이프라인을 짠 장본인이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분을 사장으로 모셔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틀렸다, 라이다와 정밀지도 그거 다 틀렸다, 테슬라의 방식 카메라 중심의 비전 온리가 정답이었다. 자, 이것을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답지를 베끼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칭찬을 해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내부 모순입니다. 주목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 본사는 이제 테슬라처럼 가자 라고 외치고 있는데, 현대차가 수조 원을 투자해 만든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모셔널의 로보택시를 보면 여전히 차 지붕 위에 거대한 라이다 센서가 뿔처럼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슬프고 웃긴 상황입니까? 본사 사장은 카메라로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자율주행 전담 자회사는 우리는 라이다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어요. 과거 현대차가 우린 수소차도 1등, 전기차도 1등 할 거야 라면서 자원을 분산시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 상황 기억하시죠? 지금 자율주행에서도 똑같은 결정장애와 중복 투자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전력 질주를 해도 이 테슬라 뒤통수가 보일까 말까 한 상황인데, 라이다와 비전을 양손에 들고 우린 둘 다 할래라고 말하는 거, 이걸 과연 치밀한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향을 잃은 거인의 방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현대차가 믿는 구석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젠슨 황이 발표한 알파마요 같은 기술, 즉 시뮬레이션, 가상 데이터를 활용하면 테슬라의 10년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 눈치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600만 대의 차량에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섞인 실제 주행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현대차가 지금부터 이걸 모으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데이터 없어도 돼, 우리가 만든 컴퓨터 게임 같은 가상 세계에서 이거 훈련시키면 운전 잘해 라고 유혹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지름길이 얼마나 달콤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100억 마일, 약 160억 킬로미터의 실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도로에 야생동물이 뛰어들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차선이 다 지워지거나,
이런 희귀한 상황, 즉 엣지 케이스는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로 완벽하게 구현할 순 없습니다. 오직 현실에서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생존 본능 같은 겁니다.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AI가 한국의 부산도로 한복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물기 하는 택시,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배달 오토바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이 거친 야생의 도로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테슬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호재는 규제 철폐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텍사스 스타베이스를 직접 방문해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늙은 공룡들이 완벽한 시스템을 가져올 때까지 10년씩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일론 머스크의 방식, 스페이스X의 DNA를 미국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군의 운영체제 자체를 머스크 스타일로 싹 다 고치겠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친듯이 빨리 만들고 부수고 고치는 그 혁신의 속도를 미군에 이식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국방부는 머스크의 AI인 그록을 펜타곤의 기밀 네트워크에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두뇌 역할을 머스크에게 맡긴 겁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국가 전략 자산이 되었다는 걸 좀 의미하는데요. 정부가 뒤를 봐주는 기업, 아니 정부 그 자체가 되어버린 기업, 이런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도 테슬라는 집안 단속을 끝냈습니다. 테슬라의 2인자이자 기가 상하이의 기적을 만든 톰 주, 이 부사장에게 엄청난 규모의 스톡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중요한 건 조건인데요. 2031년까지 팔지 마라. 그리고 주가를 세계 최고로 올려놔라. 이건 톰 주를 5년 동안 테슬라에 묶어두는 황금 수갑입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바빠서 테슬라 소홀히 하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행력의 화신인 톰 주가 2031년까지 옵티머스 양산, 차세대 플랫폼, 로보택시 확장을 책임지고 챙기게 된 겁니다. 게다가 주가가 올라야만 본인도 돈방석에 앉는 구조니까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경영진이 자기 돈 걸고 뛴다는 것만큼 확실한 호재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델 Y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북미에서 7인승 모델 Y를 내놨습니다. 2,500달러만 더 내면 좌석을 7개로 늘려줍니다. 와, 가성비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열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성인은커녕 아이들도 장거리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아우성을 좀 부리고 있어요. 억지로 의자 구겨 넣지 말고 중국에서 파는 것처럼 차체를 길게 늘린 롱바디 모델을 달라. 중국 시장에는 이미 롱바디 모델이 나와서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라인에서 최대한 뽑아먹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결국 북미 시장에도 롱바디 모델이나 주니퍼 같은 부분 변경 모델을 투입해서 수요를 다시 한번 폭발시킬 겁니다. 테슬라는 전부 다 계획이 있거든요.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테슬라 규제 철폐라는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연간 2,500대라는 족쇄가 풀리고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가 쏟아져 나올 길이 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 정부가 딴지를 걸 수도 없게 연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이제야 테슬라가 맞았다며 카메라 중심의 비전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는 여전히 라이다를 붙들고 있고 데이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엔비디아의 가상세계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00억 마일 실주행 데이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경쟁자들은 이제 막 운동화끈을 메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6년은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 자율주행과 AI의 제왕으로 등극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워싱턴에서 들려온 이 자유의 종소리가 테슬라 주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린 정도예요. 공개된 정보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드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대한 무의 이동,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고급 정보들은 시장의 깊은 곳, 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솔직히 하나였어요.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설명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나?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계좌는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시청자분께서 메일로 이런 걸 하나 보내셨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계좌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자, 그 메일을 받고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렵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를 결정했는데요. 유망 종목 준다, 텔레그램 들어오면 타점 준다, 이런 리딩방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 뉴스를 정리해서 날짜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렵다, 시간이 없다, 출근하느라 못 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실제 주식 차트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바이와 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 선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AI가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흐름과 매일 바뀌는 경제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표시해주는 이 AI 보조지표 템플릿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흔들릴 때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이 템플릿이 지금은 들어가면 위험한 구간인지, 지금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인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지표를 좀 사용해본 결과 대략 97% 수준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좋았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이런 템플릿이 밖에서 돈 받고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몰래 조용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시장에서 오래 굴러봤지만 멘탈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흔들릴 때가 있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템플릿을 써가면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 일확천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적지만 꾸준한 수익,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금 회복까지 가는 길에 이 작은 선물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주식 시황 자료 비공개 파일들과 이 AI 지표 템플릿 어떻게 공유받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에 시황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공개 파일,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 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지표가 알려준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필요하시면 두 개 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표 받아도 사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 유료 아니야? 결국 텔레방으로 초대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 조용히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황 정리 파일이 필요하다. 댓글에 비공개 파일, 나는 AI 보조지표 템플릿이 필요하다. 댓글에 보조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받고 싶다. 댓글에 종목,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한 번에 50%, 100%씩 먹는 시대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는 게 정답인 시대도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